안녕하세요. ODA 평가 수행 절차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하게 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좀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202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교육 과정의 2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ODA 평가의 어떤 절차와 말 그대로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의 종류는 실시 방법과 시기와 대상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요. 통상 실시 방법으로 이제 내부 평가, 외부 평가, 그리고 공동 평가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평가를 이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평가를 이제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사전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중간에 이제 실시하게 되는 중간 평가가 있고, 말 그대로 사업이 이제 종료된 이후에 하는 종료 평가가 있습니다. 사후 평가는 통상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 2년 혹은 3년 이후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들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대상별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책 및 전략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평가 혹은 이제 프로그램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개념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업 수행 부서에서 대상 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이카의 경우에는 코이카가 수행하는 사업을 코이카 조직 내부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평가를 말하고, 이제 셀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겠죠. 외부 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내부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이제 그룹이나 전문가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외부 평가를 하는 주요 목적은 이제 독립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평가 그룹에 위탁해서 굉장히 독립성을 부여해서 대상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평가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국내 모든 기관이 이제 평가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 평가는 어떤 도너 측의 어떤 공여국 측의 평가 주최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개발협력 다자기관 혹은 이제 수혜국의 기관까지도 포함하는, 그리고 어떤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NGO까지 포함하는 그런 평가를 의미합니다. 사전 평가는 주로 이제 개발협력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이제 지표 개발이나 평가 계획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사후 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되는 평가로 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영향력,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고요. 중요하게는 단순히 사업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 사업에 대한 재현이나 전략적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평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업무는 크게 봐서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설계에 따라 수행을 하게 되겠죠. 수행한 이후에는 결과 보고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피드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기획은 말 그대로 이제 평가가 무슨 목적을 가지냐,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 모형이나 평가 매트릭스의 어떤 좀 구조화, 그리고 수행 방식, 그리고 예산 계획, 평가 일정, 이런 것들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평가의 수행 방식은 이제 주체에 따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부 평가, 외부 평가, 그리고 공동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평가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평가의 수행팀과 계약 체결한 이후에 상세 평가의 범위나 평가 매트릭스, 평가 방법, 논리 모형 등을 이제 담당자와 이제 논의를 한 이후에 이 세부적으로 평가의 어떤 그 과정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착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착수 보고를 통해서 이해 관계자의 어떤 이해 관계를 수렴하게 됩니다. 평가의 수행은 일단
수행팀과 이제 그 예를 들면 수행팀 간에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및 현지 조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후에 이제 수행 이후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의 어떤 좀 최종 수행 이후의 결과 보고에 최종 보고회를 포함하게 되고요. 최종 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나 어떤 결과 피드백 결과를 통해서 소관 부처와의 타당성 협의를 거치고 어떤 이행 과제를 또 지정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 단계를 이제 보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발주 기관의 어떤 평가 기획은 평가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평가 담당자는 평가 대상 사업 관련 정보 및 이해관계자 분석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 사항을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평가 개요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업 개요 및 평가 범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를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수행할 것인가 하는 평가 방법론, 그 다음에 평가 추진 일정, 예산 계획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찰 설명회 및 기술 평가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평가 담당자는 이제 입찰 설명회에 참석해서 의뢰자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고 안내사항을 이제 숙지를 하게 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래에 이제 5가지 사항을 이제 중점적으로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평가가 어떤 범위를 가지느냐, 그리고 평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중점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숙지를 하게 되고요. 평가 수행 인력 구성 및 자격, 추진 일정 이런 것들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이 중요한데요. 품질 관리 기준 및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 자료가 어떻게 요청 시 어떻게 이제 첨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기술 평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발된 이제 평가 수행팀이 있을 것이고요. 평가 수행팀하고 기술평가위원회의 어떤 지적 및 보완 사항을 최종 사항에 반영해서 이제 계약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평가의 이제 성격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행 계획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재원이라든가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대응 방향,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 등도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 설계 및 수행 단계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수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보고회 준비를 이제 하는데요. 평가 수행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획이 잘 되어야지 이후에 이제 실시가 수행이 이제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 대상의 어떤 문헌과 목록을 점검하고 최종적인 어떤 평가 체계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수행팀은 평가 수행 계획서 및 평가 심사실에서 이제 전달받은 이제 문헌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착수 보고를 작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개요 평가 계획을 포함해서 이제 발주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국내 조사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조사는 이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평가 질문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사는 현지 조사의 이제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현지 조사의 어떤 계획 수립까지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3가지 단계를 이제 절차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요. 세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조사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사의 어떤 1단계를 보면 자료 수집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대표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문헌 조사, 인터뷰, 설문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은 사실은 이제 국내 이해관계자와 국외 이해관계자로 이제 구분해서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문헌조사는 이제 기록된 사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계자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코이카 관련 이제 어떤 평가 사업에 투입됐을 때는 1차문으로서는 이제 코이카 관련 여러 가지 내부 문서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별 협력 전략이라든가 사업 계획들, 사업 계획서, 혹은 타당성 조사, 혹은 여러 가지 사업 종료 보고서, 사후 관리 보고서, 여러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중요한 1차 문헌이 되겠습니다. 2차 문헌은 이제 수원국 문서인데요. 수원국 문서를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좀 네트워킹의 어떤 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차 문헌은 말 그대로 이제 학계 자료라든가 타 공여 기관의 유사 사업의 어떤 사업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 1, 2, 3차 문헌을 포함하는 문헌 조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료를 모았으면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헌 조사를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하고 정보 출처를 명기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후에 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이게 준비해 놓은 리스트의 어떤 출처를 보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이제 국내 인터뷰 결과를 이제 추가해서 결과적 전체적으로 국내 조사 정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현지 조사에는 어떤 것이 점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필요 사항을 명확히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는 예를 들면 이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의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이제 점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대상지의 어떤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 조사의 일정을 이제 굉장히 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소기에 현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수행 절차는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사업의 성격이나 어떤 이제 사업제 특수성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현지조사 수행 절차는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사팀들이 이제 모여서 현지 대상지의 어떤 이해도 하고 여러 가지 국내 문헌 조사한 것을 좀 리뷰도 하는 어떤 조사팀 사전 미팅이 있을 수 있고요. 사전 미팅 이후에는 이제 착수 보고를 하는데 통상 현지 사무소나 수원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가능하면 수원 기관의 이해관계도 참여시키면서 현지 착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현지 착수 보고가 끝나면 준비한 어떤 일정과 사전 어레인지된 어떤 여러 방문 인터뷰 일정에 따라서 현지 조사에 착수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기 그러니까 일정이 마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지 어떤 사무소나 혹은 수원 기관에서 이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 보고는 전체 평가의 최종 결과라기보다는 현지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향후 보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현지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또 취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귀국했을 때 뭔가를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현지조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 책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 기록자 이렇게 있는데요. 인터뷰를 시행할 때는 이제 사전에 미리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미리 이제 상호의 어떤 좀 임무들을 좀 축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권고드리고요. 코디네이터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되 모든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팀이 주도적으로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용 등은 평가 예산에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에 체크해서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현지 조사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팀은 현지 이제 도착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참여 조사원들하고 이제 착수 회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간의 현지 활동 계획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 계획을 현지 주관 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가능하다면 수원국 정부기관과 또 처음에 어떤 착수 보고를 통해서 어떤 현지 조사가 우리가 이런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걸 공유를 하고 또 사전에 어레인지 됐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어떤 좀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현지에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라든가 기본 어떤 좀 평가의 기준 그리고 평가의 주요 문항이나 현지 활동 계획에 대해서 잘 정리된 문서로서 이제 공유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고 분야가 다양하다면 평가팀을 예를 들면 좀 세부 팀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정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미션을 배분해서 팀별로 따로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팀별로 움직이신 이후에는 매일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날 일일 점검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개발도상국 이제 가서 현지조사하면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시차 적응도 있지만 반드시 이 과정은 이제 가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여러 결과들에 대한 어떤 좀 데이터의 축적이 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당일날 반드시 당일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일 계획, 일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날 수행했던 걸 점검하면 이제 새로운 사항들이 서로 이제 공유되고 발견이 되면서 남은 일정에 그 다음 일정에 조금 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로의 어떤 노하우도 좀 공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점검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랩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지에 도착을 하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보와 이게 어떤 좀 클리어링 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이 높은 자료인지 어떤 자료는 조금 버려도 되는 자료인지를 좀 구분해서 현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상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떠나기 전에 현지 이제 수원 기관이나 이제 이해관계자 그룹에 이러저러한 자료를 이제 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청한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귀국 이후에 그런 자료를 이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착할 때 이제 자료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그리고 떠나기 전엔 반드시 요청된 자료가 취합이 됐는지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좀 절차가 필요하고요. 부득이 자료가 확보 안 되면 수원국의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그 담당자가 이후에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보통 통상 이제 평가 사업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정리도, 코딩 작업도, 좀 굉장히 좀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본도 반드시 확보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서 원본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후에 이제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또 그 평가의 어떤 그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설문지 원본은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환류하는 단계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 보고를 하면은 결국 이제 통상 뭐 이게 평가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평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발주처가 정해진 형식과 그리고 세부 목차와 분량을 이제 정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 보고서 요약이 들어가고요. 개요 및 배경, 평가 방법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분석, 평가 내용이 들어가고 반드시 이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 및 제언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제시돼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협약에 따라서 부록이 첨부되게 됩니다. 평가 보고서는 이제 다양한데요. 평가 보고서의 예를 이제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산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렇게 이제 좀 산출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보고서 평가 활동을 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반적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수집한 자료의 일체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모두 다 이제 평가팀에서 확보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보고서나 주민 의견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설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지의 어떤 원본 이제 확보해야 되고요. 인터뷰를 했으면 이제 인터뷰의 어떤 일지,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녹취 파일도 이제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한 이후에 그 파일을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대상의 어떤 목록을 작성을 하고 이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리스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인터뷰 대상자에게 정보 활용 동의서를 이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활동 이제 현장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주요 이제 미디어 자료들 확보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할 때 평가팀은 이제 예를 들면 현지 수혜자들의 요청을 듣는 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요청 사항이라든가 사후 관리에서 현장에 특이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메모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평가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또 어떤 형식적인 부분 중에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산을 이제 정해진 시기 안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평가 수행팀은 발주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이제 정산 내역서하고 증빙을 송부해서 정산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비한 서류는 보충하고요. 뭐 이런 절차를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ODA 사업에서 정산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증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규정에 맞는 어떤 좀 그 제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숙지하시고 서명이나 뭐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이게 확보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의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이제 공유하고 확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평가의 어떤 내용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부여하고 말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평가를 통해서 나온 교훈이나 어떤 제언들을 확산하고 이후에 유사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 결과 공유의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가 자료를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개한 자료가 누구나 이제 액세스돼서 그 자료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평가 보고서들이나 발간물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ODA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ECD 홈페이지의 코리아 섹터에 가면 이 부분도 이제 전체 닥 이밸류에이션 리소스 센터 여기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공유 작업을 통해서 결과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고요. 공유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러니까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온 제언이나 시사점들이 향후 유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류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환류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환류 과제는 뭐냐면 이제 평가가 어떤 이제 좀 약간 좀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가 뭔가 이 결과가 어떤 활용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가치라고 할까 지향성에 근거해서 결과 및 제언을 이제 보고 이게 우리의 어떤 환류 과제다라고 선정을 하고 이것을 해당 부서에 이제 이행할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연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평가에서 나온 이제 결과 및 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이행 가능한 그런 형태로 도출이 돼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행 현황 점검에 맞게 어떤 그 평가 결과 및 제언들이 도출이 되고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가 관리 방안입니다. 평가의 관리의 주체는 이제 평가팀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발주처도 될 수 있고, 여러 이제 주체가 관리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평가의 어떤 팀의, 예를 들면 이제 뭐 규모라든가, 전체 평가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범위,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인 관리 방안은 왜 중요하느냐? 결국 이제 평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 방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통상 두 가지. 결국은 하나는 의사소통이고요. 또 하나는 평가팀의 구조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평가팀 내부의 의사소통, 발주기관과 평가 수행팀 간의 의사소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의사소통이 원활해야지 서로 평가의 목표를 공유를 하고 결과의 도출, 제언과 시사점의 도출을 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전 과정에 수시로 이제 점검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바탕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팀의 어떤 내부 구조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최적의 평가의 결과와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굉장히 수직적으로 가야 되냐, 수평적으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은 이제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사업이, 평가가 시작되는 절차 초기부터, 좀 세밀한 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은 이제, 그, 전체 평가의 퀄리티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통 방식은 요즘에 이제 SNS를 기반한 다양한 이제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고도 다자가 참여를 하고 효율적인 방식들이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다자들이 참여하는 뭐 단체 그룹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자칫 많은 정보들이 병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좀 산만하고 정보가 모아지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거나 또 특히 코로나 19 시대에 다양한 언택트 소통 방식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자 화상회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9 시대에 굉장히 뭐 좀 제약적인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을 이제 이러한 언택트 방식 소통 방식이 좀 많이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출장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그 온라인 소통의 어떤 좀 그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대면 회의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 오프라인의 대면 회의는 이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이제 뭐 형식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사소통의 내부의 이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데서 투명성의 확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든 회의는 모든 성원들에게 적절하게 공개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좀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관리 구조입니다. 관리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효과적인 그 평가의 어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이것은 의사 결정 구조와도 같이 맥이 닿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중관리 체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 업무를 진행하는 이제 관리그룹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 비용 배분하고 전반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페이퍼 작성에 이제 기여하게 되는 거고요. 평가 절차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운영위원회가 과도하게 이제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는 관리 그룹에 충분한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평가팀에서의 어떤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평가의 어떤 결과와 제언을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을 둔 독립성에 기반해서 이런 것이 작성이 돼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팀 내부에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적절하게 감독하고 통제하는 어떤 좀 균형점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 평가 관리 그룹과의 이제 좀 적절한 그런 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그룹은 이제 평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관리 그룹이 충분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한 어떤 좀 행사,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 관리 그룹이 어떤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역량과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전문성을 이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룹 내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좀 끌고 나가는, 방향성을 끌고 가는 뭔가 좀 위험 요인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평가팀 내에서 관리 그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룹 내 리더는 뭔가 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 분야, 섹터에 대한 전문성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그룹 내 리더는 다양한 이제 내용적으로나 혹은 이제 뭐 역할의 측면에 있어서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인력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평가팀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팀원들하고 밀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이제 그룹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지 뭔가 원활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외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평가 사업이 이제 대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관리그룹이 있고 이제 평가 팀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그룹은 관련된 자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평가의 다양한 이제 내부 아이디어를 이제 막 이게 촉진시키는 어떤 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슈들하고 논쟁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외부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회의 어떤 조언들 이것은 굉장히 평가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평가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보고서의 어떤 기획이나 초안 작성에부터 이제 개입을 해 들어가서 평가의 어떤 과정 중에 계속 좀 상시적인 어떤 피드백과 조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평가의 말미라든가 혹은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자문을 구해서 전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는 평가팀하고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좀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문과 회의를 통해서 교훈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고 제언들이 기록이 되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 결과 심사를 위한 기본 자료로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